지금 뭐 피프티 사태가 연일 주말까지 강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피프티 멤버들 3푸티라고 불리우죠. 남은 멤버들 완전히 잠적한 상태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차 입장문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는데, 자, 키나가 돌아오고 나서 안성일 씨와의 대화 녹취 내용을 키나 아버님이 어트랙트를 통해서 언론사에서도 공개를 하고, 나아가서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를 하면서 이 파급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키나와 키나 아버지의 이 많은 증언들, 녹취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삼프티와 더기버스의 잔존 세력들, 특히 안성일 씨, 지금 안성일 씨 어떻죠? 거의 잠적한 상태입니다. 행방을 몰라요. 그런데 이 안성일 씨의 경찰 조사에까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복귀한 키나 대 어트랙트와의 갈등 지속 중인 3인, 급변하고 있는 피프티 사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5차 입장문을 낼 때까지만 해도 뭐 대중들이 3푸티의 의견을 들어줬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문이 워낙 허무맹랑했고 그 입장문을 읽어보는 대다수의 대중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으니까요. 자, 하지만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와 증언한 내용들, 그리고 키나의 아버님이 몰래 녹취했다. 뭐 몰래 녹취가 아니죠. 자연스럽게 이 갤럭시라는 건 자동 녹취가 되니까요. 그 증거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키나의 아버지가 또 갤럭시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또 한 번 삼성 갤럭시의 승리다. 정웅준 대표님 역시 갤럭시를 쓰면서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신의 한 수로 작용을 해서 그 여론을 뒤집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 키나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남자들은 갤럭시 써야 된다. 업무용은 갤럭시 써야 된다. 이러한 말이 우스갯소리로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로 인해 이 피프티 멤버들의 키나 부모님 역시 안성희 씨의 실체를 진작에 알고 다른 멤버들과 부모를 설득했었다. 제가 이 이야기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3푸티들은 전혀 생각이 변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웅준 대표님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대중들에게 괘씸함을 느끼게 만들고 있고, 반대로 키나라는 멤버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냥 이 키나라는 멤버가 혼자 살려고 복귀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3푸티 측의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헛소리들이 사실 커뮤니티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고 나서 키나라는 멤버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살려고 돌아왔건 뉘우쳐서 돌아왔건 둘 다건 키나라는 멤버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키나의 증언과 키나 아버지의 녹취 파일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정웅준 대표님은 결국 소송에서 승리를 했을 겁니다.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결정타를 날리는 큰 한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안성일 씨와 3푸티들,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주변 공모자들 후덜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더불어서 3푸티 멤버들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템퍼링 사태를 공모했었다. 이런 의견들도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푸티가 계속하여 우리들은 주체적으로 지금 소송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템퍼링이라는 것을 비껴나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키나 아버지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계속하여 언론사를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트랙트를 통해서도 계속 언론에 해당 녹취 파일이 뿌려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어떻겠습니까? 안성희 씨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성희 씨 경찰 조사일이 잡혔다고 해요. 최근 백이사까지 조사를 마쳤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태일 겁니다. 근데 안성희 씨 드디어 이 코로나 키트로까지, 참 어찌 보면 치졸한 방법입니다. 저러한 형태로 템퍼링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10월 24일, 25일 당장 이번 달이죠. 며칠 뒤면 안성희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강남경찰서 측에서 안성희 씨에게 통보된 날짜라고 해요. 만약 이때까지도 안성희 씨가 경찰 조사를 피하여 소환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때부터는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이런 경제사범에 관련된 부분은 체포영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단위가 크다거나 사회적 문제와 논란 이슈가 커질수록 이렇게 계속하여 경찰 조사를 고의적으로 피한다라고 느껴질 경우 아마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4, 25일 두 차례나 경찰 조사일이 예정되어 있는 건 그만큼 안성희 씨에 대한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더불어서 그 혐의 자체가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그리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쉽게 말해서 문서를 위조했고 그걸로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사용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업무상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횡령을 했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안성희 씨에 대한 추가적인 템퍼링 조사마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이 안성희 씨가 지금 단순히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안성일, 과거 전과자 이력 양심 고백했다라고 비꼬는 커뮤니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안성일 씨가 작업했었던 과거 잭스키스의 멤버들, 그 멤버들의 이름을 말을 하며 노래가 녹음이 끝난 후에 자신은 믹싱 작업과 마스터링, 이런저러한 잡다한 작업 때문에 잘 보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잘 보지 못했던 이 잭스키스 멤버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신을 항상 새벽에 데리러 오곤 했다. 이런 얘기를 자신이 직접 과거 블로그에 밝힌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 양심 고백이잖아요. 아마 이 이력은요, 경찰서 측에서 조사만 해도 나올 겁니다. 이게 사실 10년이나 더 됐던 글이기 때문에 이 당시 때 10년 전 음주운전은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 처벌 수치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조차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냥저냥 그럭저럭 대충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가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예인들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방송계의 영구 퇴출입니다. 그게 연예인뿐인가요? 정치인이건 방송인이건 이런 프로듀서건 뭐가 됐던지 간에 일반인들조차 음주운전으로 심지어 면허가 취소될 정도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반적 사회생활 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안성희 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다는 거죠. 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안성희 씨입니다. 그 안성희 씨가 10월 24일, 25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안성희 씨와의 통화가 공개가 된, 말도 잘 안 되네요. 통화가 공개된 키나 아버지의 전체 녹음본이 공개된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왜 이 내용이 지금 심각한지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성희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는 거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그건 내가 100% 알고 있기라기보단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방향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불진 않아요. 여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바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려면 제일 먼저 입증돼야 하는 것이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거, 즉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잘못했다라는 거가 아니라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법리적인 부분이에요. 법리적인 부분이며 저희가 뭔가를 공개를 좀 심하게 하려고 했을 때 법무법인 다른 측에서 이 안성희 씨를 막았던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회사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들이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 보면은 데려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자신들의 말로는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은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다. 쉽게 말해서 안성희 씨는 자신들이 이 멤버들을 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조삼모사 같은 얘기죠. 도와줬을 뿐이다. 멤버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다라는 것 자체가 템퍼링이잖아요.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차후에 이 녹취본에 대해서 안성희 씨가 법원에 서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1번. 그렇게 말은 했지만 템퍼링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러겠죠. 계약을 해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수들 본인들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 조언을 주고 도움을 줬다면 그것이 바로 템퍼링 배후 세력이다라고 판단을 하여 법원에서 얘기했을 때 이 안성희 씨가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이어서 해요. 완전 저희가 무슨 모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좀 되어버린 분위기지 않냐. 그러자 아버님이 여론이 그렇게 싹 쏠려버린 것 같다 라고 운을 띄웁니다. 그랬더니 안성희 씨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것만 보셔야 한다. 왜냐, 그 인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용이 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금요일날 냈던 기사도 사실 저희는 그것 때문에 또 고소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내부 정보를 공개했다. 이거예요. 저 고소 3개 당했어요, 지금. 아니, 뭐 왜 3개 당했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자신들이 이제 기사를 냈었던 내용 때문에 추가 고소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 템퍼링 사태를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의 치통을 걱정하여 음식도 보내고 그렇게 챙겨주고 살가웠던 협력사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어트랙트 측에서도 괘씸해서라도 계속하여 언론에 지금 추가적인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희 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공개한 그 내용이 아이들한테 정산서 부분이 일찍 때 의문을 가졌던 거, 저희가 인터파크에 전부 다 공개를 해줬는데 인터파크에서 저희한테 정산서 안 해준 이야기를 제가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언론으로는 공격을 못하니까 이제는 그런 바이럴이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나 인터넷,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레카라고 하거든요. 뭐 맞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레카라고 치부하겠죠. 이런 이슈몰이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 일반인 분들은 레카라고 칭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레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레카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안성희 씨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주장이 다 사실이었다면 가짜뉴스나 퍼나르는 레카다라고 저를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본인이 한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고 레카들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안성희 씨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레카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터트려가지고 막 지금까지 있었던 거 저도 다 공개해버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타이밍이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게 되었다. 도대체 어떤 타이밍이 안 좋게 됐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어찌됐건 그러면 혹시 인용이 안 됐을 경우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키나 아버님이 묻자 안성희 씨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인용이 안 될 경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에 가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저희는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인용이라는 건 뭐냐? 라면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데 이 과정에 전홍준 대표님은 구속될 수까지 있는 배임 횡령죄 항목이 있다. 막 이런 헛소리를 지금 막 늘어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언론사에서도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성운 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며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멤버들에게 엄청난 수십억 원에 50억 이상 되는 빚을 지우게 된다. 이런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급계약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 멤버들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애들이 일단 동의를 해서 선급금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럴 때는 계약서에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이진호 유튜버도 말을 했지만 이 멤버들 자신들이 최근에 공개한 이 입장문 기억나십니까? 이 입장문을 잘 살펴보면 이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본인들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이상한 소리라는 거죠. 자, 선거금 구조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선거금 구조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연습생의 지위, 권리, 의무 모든 것을 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동의한다라는 거에 이 멤버들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급금 채무를 대신 면제한다라는 내용을 들은 바 동의한 적도 없다. 근데 자신들의 돈으로 선급금 채무를 대신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돈을 벌면요. 그 돈이 입금이 되고 그 돈에서 자신들에 대한 수익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무를 편제를 하든 쇼핑을 하든 투자를 하든 전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멤버들이 답답한 건 어찌됐건 이 선급금 채무를 갚는 데 있어서 전홍준 대표님이 이 멤버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지금 빵원이라는 겁니다. 왜 빵원이냐? 대부분의 금액은 지금 음원 수익이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묶여있고 두 번째로는 이 멤버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도 이전에 자신들이 소송을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아직 벌어들이지도 못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횡령 배임죄를 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도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요. 자,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 안성희 씨는 그러한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횡령 배임이고 아이들의 동의서가 있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법이 적용된다. 네, 이런 가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무조건 된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들도 다 뒤집어질 거다. 그래서 아이들과 계속하여 전홍준 대표님이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워너뮤직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이들이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협상을 할 것인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1집, 2집에 대한 판권, 거기에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 어트랙터 측에 줄 테니까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놔주기로 했다라는 결정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중요한 건 이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워너뮤직 코리아가 제시했던 게 200억입니다. 200억. 근데 50억에서 100억이면 이 50억에서 100억으로 만약에 산정이 되면 최소 100억에서 150억 정도 디스카운트 자체 할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에서 안성희 씨가 그 돈을 먹는 걸까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피프티 멤버들을 중심에 두고서 이 가스라이팅을 안성희 씨가 엄청나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 얘기는 피프티 멤버들에게도 했을 거예요. 전원중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막 나가시는 분인 줄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 너무 심하시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애기 학교까지 가서 횡포를 놨다. 정말 미쳤구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계신 이 피프티 멤버들이 몰랐을까요? 피프티 멤버들에게 그러한 가짜 뉴스들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있게 말합니다. 앞으로 밝혀질 사실들이 있을 거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아이들이 무조건 가처분 인용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다. 자신들이 그냥 막 공개를 해버리면 자신의 이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자신들이 배후 세력이 될 수 있다. 야, 그렇다면 이거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홍준 대표님에게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안성희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녹취를 통해서 밝힌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법무법인 바른 측도 우리가 더 나서면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가처분 인용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정보들, 사실들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 마치 공모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성희 씨, 경찰 조사도 남아있는데 끊임없는 녹취가 지금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또 황당했던 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성훈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성훈 씨가 원래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성희 씨가 합니다. 성훈이가 앨범을 다 안 하고 나갔다. 근데 성훈이가 나가면서 제가 프로듀스도 했었다. 근데 성훈이가 이제 나갔잖아요. 근데 이 성훈이가 나간 마당에 사실 그 뒤에도 엄청난 빚이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앨범 발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프로듀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이 빚조차 멤버들에게 드리우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안성희 씨가 키나 아버지에게 합니다. 더 황당했던 건 안 하고 나간 앨범의 부채도 얘네가 물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선지급으로 받은 그 80억 원에서 58억 원을 아이들에게 물리려고 하는 거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헛소리일까요? 이게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이 키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안성희 씨의 통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물리려고 하냐? 키나 아버지가 식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이 카톡 내용들 중에서 외부에다가 아이들에게 50억 들었다. 그러니까는 피프티 멤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50억 원의 돈이 들었다라는 걸 입을 맞추자라는 카톡이 있다. 이게 바로 멤버들이 얼마 전에 공개한 입장문에 있습니다. 안성희 씨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 전홍준 대표님이 50억 원이 들었다라고 입을 맞추자라는 내용의 카톡이 공개된 적 있죠. 그걸 들먹이면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안성희 씨 입장에서는 PFT 멤버들에게 선급금에 대한 빚을, 채무를 감당하게 만들려고 전홍준 대표님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PFT 멤버들이 그렇게 이때까지 전홍준 대표님을 믿지 못하고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해요.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너뮤직이나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뭐였냐면 분명히 전홍준 대표님이 어떤 딜을 하려고 할 거다. 근데 이건 그러면 그냥 다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야. 전홍준 대표님이 PFT 멤버들을 설득해서 소속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안성희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노예다.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을 안성희 씨는 멤버들의 아버지에게도 멤버들에게도 노예 생활을 하러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안성희 씨가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건 백기 들고 돌아가겠다라는 거다. 그랬더니 키나 아버지가 그렇죠, 당연하죠. 이건 협상이 아닌 거다라고 안성희 씨가 말을 하며 협상은 아이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노예로 사는 삶으로 돌아갈 뿐이다. 철저하게 안성희 씨는 전홍준 대표님을 최악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고서 자신의 잣대대로 거짓말을 섞어가며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을 계속하여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이건 템퍼링의 빼박 증거, 100% 증거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나아가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정말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좀 더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밝혀질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냐? 가처분 인용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안성희 씨가 이 멤버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선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급금에는 직접 투자 비용이고 간접 투자 비용이 있는데 이 피프티 멤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은 안성희 씨가 교묘하게 꼬아놓은 말에 속아 넘어갔지만 실체와 실상은 이러합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비용은 직접 투자 비용에 한해서이고요. 그건 역시 사실 걸그룹들은 행사도 할 수 있고 굿즈도 판매할 수 있고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많은 금액들이 존재한다라는 가정 하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성희 씨는 이 멤버들에게 마치 너희들이 다 갚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하여 가스라이팅을 진행해 왔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멤버들은 그것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갚을 필요가 그렇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눈과 귀를 닫고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이 멤버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잖아요. 자신들의 벌어들인 수익이 스타크로 ENT로 들어간다. 어트랙트로 돌아오는 금액이 없다. 선지급금 받은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멤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벌어들인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1번. 2번은 뭐냐? 이 멤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 멤버들이 뭐 팬미팅을 제대로 하긴 했나요? 방송 활동을 했나요? 콘서트를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죠? 빌보드 차트에 좀 오르자마자 이 멤버들은 소송을 하고 아무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벌어들인 돈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앨범 수익밖에 없어요. 음원 수익밖에 없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작권협회에서 지급 보류를 내린 상태예요. 두 번째, 해외에서 들어온 금액들, 그 금액들이 이 멤버들의 입장에선 정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금액조차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매출과 금액에 대해서 이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이 횡령하고 있다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정작 어트랙트 측에서도 그 금액은 너희가 갚을 채무가 아니라니까 라고 수없이 반복을 해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봤더니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내용을 보면 가처분 인용되기 전까지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지 않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막 공개를 해버리면 그런 배후 세력으로 만약에 나타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를 했느냐? 안성희 씨도 얘기를 했고 워너뮤직도 같은 의견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워너뮤직이 뒷배 세력으로 강력하게 의심받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워너뮤직과 안성희 씨가 정말 짜고 쳤는지는 워너뮤직의 직접적인 의견이 필요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안성희 씨는 정홍준 대표님만이 아니라 워너뮤직 측에서도 고소를 받아서 피할 수 없는 소송전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성희 씨가 거짓말일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통화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건 누굴 말하냐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이 정도로 심각한 사람일 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한때 온 힘을 다해서 만든 아이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전 대표님이랑 다 만든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저는 이분이 진짜 너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신의 아기에게도 찾아와서 전홍준 대표님이 그렇게 횡패를 부렸다. 그러자 키나 아버지가 시겁하죠.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님은 그러한 일을 벌인 일이 1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도대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워너뮤직이랑 정말 합의한 건 맞는 건가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자, 이 키나 아버지가 왜 이 안성희 씨와의 녹취 원본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 시기부터 키나 아버지는요, 안성희 씨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 함께 남아있는 산프티 멤버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지만 이 산프티 멤버들은 애석하게도 이런 애처로운 외침을 그냥 무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용준 대표님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